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제가 솔직히 고백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진짜 고백을 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요 나중에 나이 들면 내가 부자로 살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보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뭐 살아 있어도 꽤 받고 뭐 죽으면 죽는 대로 뒷사람이 받고, 제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보험회사 강의를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응?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뭐 이거 들으세요 저거 들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강의 가면 예의상 들어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부터 엄청 들었거든요, 보험을. 근데 제가 또 바빠서 귀찮아서 해약을 잘 안 하니까 꽤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냥 뭐 늘 자신하죠. 뭐 연금 뭐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저는.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그 NK TV에 우연히 우리가 이제 경제과외라는 코너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금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영주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제 연금을 한번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보험 리스트랑 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계산했더니 나 그날 이후로 한 이틀 동안 밥이 안 넘어갔잖아. 솔직히 그날은 입이 벌어져 갖고 한 30분 동안 계속 멘붕,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같은 건 했지만 실제로 내 연금이 내가 나중에 연금 얼마 받지? 이 생각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문제는 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도 연금에 계획을 하고 뭔가를 했었으면 10년 전부터 내 미래 연금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제가. 아휴, 바보. 몰랐어요. 나중에 제 연금 계산해 보니까 저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요, 도대체. 말이 돼요? 나 그렇게 하면 나 죽어요. 손가락 봐라.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제가 겪고 나서 나 같은 사람 더 생기면 안 되겠다. 여기 지금 30대 40대 되신 분들 50대라도 늦지 않으니까 적어도 우리 나중에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도 한 달에 한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얼마? 둘이 쓴다 생각하고, 둘이 혼자 아니고 부부가 둘이 쓴다 생각하면 한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300만 원? 1,000만 원? 500? 500? 500이면 만족해. 그러니까 사실 연금이라는 게 월급이랑 똑같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만약에 23일이라 그래. 23일 되면 딱 나와. 그러고 나서 한 아슬아슬 490만 원 썼는데 다음날 500 딱 나와. 어떤 때는 한 300해서 200 남았는데 500 딱 들어와서 700대. 이게 얼마나 좋아요. 다들 500이 많구나. 근데 사실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으면 50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건 저축을 하건 이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나중에 연금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거 아닌 이상 연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80 이후에는 70 이후에는 정말 연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돈이 되는데. 자, 그래서 저도 그 이영주 박사님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연금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분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분은 연금만 전문으로 상담하시는 분입니다. 그 연금 부자들의 저자이시고 자칭 연금 박사로 불리는 국내 최고 전문가 이영주 강사님을 지금부터 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MKYU, NKTV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또 전국 어디서나 연금에 관해서 가장 핫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유튜브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MKYU에 여러분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자, 요즘 연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줄 서 있죠. 네. 줄 서 있어요? 네, 번호표 받으셔야 돼요. 장난 아니고 진짜요? 진짜 요즘 한 2년 사이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지금 굉장히 그렇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 윗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엄마 세대는 연금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세대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세대들 와서 어떤 반응이 제일 많던가요? 연금 상담하러 막상 상담하고 나면 어때요? 네. 저 같던가요? 그렇죠. 생각보다 연금액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아, 그리고 연금인 줄 실망하겠다. 알았는데 연금이 아니더라. 아 내가 한 보험이 그게 연금이 아니었어.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뭐 다양한 문의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연금만 전문적으로 상담하게 되셨어요? 저는 뭐 첫 직장은 사실 그냥 대기업 다니다가 네, 대기업 다니다가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융 쪽을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네. 연금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음. 근데 10년 전에 제 연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연금을 하셨으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는 부동산 샀어야 돼요. 아하. 그죠?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한 2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 이제는 주식도 부동산도 오를 만큼 올랐고 네.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차 우리 사회에 더 큰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연금에 대한 시대가 오는 것 같고 네. 또 연금을 맞아요. 열심히 준비한 제가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왜 50대 60대 돼 갖고 드디어 친구들끼리 만나면 다 건강식품 소개해줘요. 맞아요. 네가 먹는 거 내가 먹고 내가 먹는 거 네가 먹고 다 이렇게 건강식품 소개하면서 또 하나 얘기가 이제 노후의 연금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연금 따박따박 350 받는 애 있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좋겠다. 너는 안 벌어도 350씩 받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소득 높고 저축 많이 해야 연금 받는 거지, 연금 많이 받는 거지라는 편견은 깨질 겁니다. 이제 좀 더 누가 더 계획을 잘하느냐, 이거 누가 더 준비를 철저히 잘하느냐, 누가 더 영리하게 저축하느냐. 연금을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왜냐? 자, 연금은 5년 저축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미래 설계 상품이니까요. 미래 설계 금융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안 했고 저도 불과 몇 주 전에 깨닫게 돼서 오늘 이렇게 이영주 강사님 모시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할 거 없이 여러분 너무나 상쾌하게 강의하시는 이영주 강사님의 특강부터 여러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처음 강의로 인사드릴 유튜브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우리 김미경 학장님처럼 연금을 내가 잘 들고 있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후에 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보험도 들여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암보험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암에 걸려보면 그제서야 이제 암보험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냥 뭐 운전할 때 막 운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옆에서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면 그제서야 이제 막 안전벨트 조여매고 내가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닥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후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연금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살게 될 100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100세 시대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크게 건강이 안 좋아지십니다. 건강이. 다 동의하시죠?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 뭐 누구나 암에 걸리고 뭐 치매에 걸리고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걸리신 분들은 몇 분이 계시겠지만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걸리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화예요. 노화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뭐냐면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 저하입니다. 이미 다 진행 중이시죠? 우리 학장님도 진행 중이시죠? 네. 자,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지금 통장이 얼마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김미경 대학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다 공부 잘하셔가지고 아마 통장에 한 10억씩은 있으실 겁니다. 10억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통장에 10억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어느 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요 65억 원어치 금괴를 모으셨어요. 그런데 이 금괴를 갖고 있으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근데 이 금괴를 갖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안에 장롱을 들어서 장롱 밑에다가 구들장을 파고 거기다가 금괴 60억 원어치를 묻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뺏어갈까 봐.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님이 잘 사셨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아버님이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셨어요. 치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면 저 장롱 밑에 있는 금괴 60억 원어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치매라는 질병 아시겠지만 완치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점점 안 좋아지다가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는 질병이에요. 자, 그럼 이 할아버님이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인지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족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사실 치매에 걸렸는데 점점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면 저 장롱 밑에 60억 원어치 금괴가 있으니 그걸 너희들이 잘 써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어? 나는 치매가 아니거든.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본인이 치매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국 얘기 안 하시고 계시다가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죠. 이제 남은 가족들이 10년 지나서 집안을 좀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집안에 인테리어 하려고 장롱을 딱 드러나 보니까 뭐가 나와? 금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잠깐 이리 와보세요. 여기 금괴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집안 사람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저녁에 몰래 와가지고 쓱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금괴 65억 원을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다 썼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 사건이 왜 들켰냐면 그 인테리어 업자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그걸 다 쓰고 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인테리어 업자들도 사실 좀 이상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건 가장 슬프고 가장 답답한 분은 누구예요? 할아버지. 지금 물론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사실 그 할아버지 평생 뭐 하신 거죠? 평생 헛짓 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금괴 65억 원 모았는데 본인이 쓰고 가셨나요? 아니죠. 그럼 부인이 썼나요? 아니에요. 자식이 썼어요? 결국 인테리어 업자 주려고 평생 고생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앞으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지금까지는 잘 모으셨어요. 잘 모아서 좋았지만 이제는 그거를 잘 쓰고 잘 물려주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금 강의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연금은 뭐 받아봐야 막 거기서 거기고 사실 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이런 걸로 불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께 한마디로 정리해드려요. 주식은 마약이에요. 지금 좋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피폐해져요. 연금은 보약이에요. 지금은 당장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입에 쓰지만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은 평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바로 연금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끝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잖아요, 뭔가. 그럼 도대체 저 강의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꿀팁 몇 가지를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비밀인데 뒤에 강의에 다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그중에서 지금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맞으시죠? 전 국민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국민연금이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 뭐 지금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 거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냈던 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 추후납부예요. 저한테 문의 전화 많이 오세요.
내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한 1년, 5년, 10년 있는데 그 기간을 지금 내도 됩니까? 이 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에게 제가 딱 한마디로 답변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연금 개시 전날 하세요.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은 되게 특이한 제도예요. 낸 돈 대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에는요, 미리 낼 필요가 없어요. 미리 내봐야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나 5년 후에 내나 10년 후에 내나 연금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미리 내는 것보다 그 돈을 내가 다른 걸로 인해서 더 많이 불려서 나중에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특히 추납을 좀 일찍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자녀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우리 어머님께서 몇 년 전, 한 1년 전에 추납을 3천만 원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납하시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추납하신 3천만 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상적이라면 그 추납부한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도 안 계시고 자녀들도 성장했기 때문에 유족이 없으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그냥 가져갔죠. 자,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은 제도예요, 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가지 않습니까? 제가 90학번이에요. 제가 대학 갈 때는요, 성적 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제도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공부한 순서대로 선생님께서 너는 네 점수면 어디 갈 거야? 그럼 거기 써가지고 그냥 간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성적과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누가 더 제도를 많이 아냐에 따라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국민연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아시면 똑같은 금액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앞으로 이뤄질 강의를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연금인 줄 알았는데 연금이 아니야. 다른 상품이었어. 잘못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가입하신 분도 계시지만 잘 가입해 놓고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특히 연금 관련해서는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 게 좋으세요? 안 내는 게 좋으세요? 기왕이면 세금 안 내고 많이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알면은 이용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어질 제 연금 강의, 앞으로 여러분 들으시게 될 강의 15차 시로 진행할 텐데 하나하나씩 들으시면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강의 들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제 강의는 맛보기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미니 특강 되게 잘 듣고 왔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귀가 번쩍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일단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동혁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또 강사님께서 특강으로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학장님께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까 댓글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너무 즐겁다고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귀가 쏙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진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금 그리고 이 연금 강의를 들으면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진짜 미래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댓글을 보고 있다가 이 강사님 얼굴을 쓱 보게 됐던 게 추후 납부? 나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했던 용어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도 귀 활짝 열고 이 시간 우리 열정대학생분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연금 뽀개고 쪼개고 그리고 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 혜택까지 누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예, 강사님, 예, 나와주셨으니까 또 묻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지금 아들이 둘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저도 뭐 다른 재테크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저도 프리랜서로 하면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조금 빠듯한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뭔가 최대한 늦게 납입하고 싶은데 그래도 요거를 언제 가입하면 좋은지 연금에 대해서 네. 그게 제일 제가 궁금했거든요. 연금은요. 네. 뭐 누구나 다 일찍 가입하면 좋다라고 네. 얘기하죠, 사실. 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연금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직군이 있어요. 어떤 직군이에요? 어떤 직군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직군? 연금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직군들이 바로 누구냐면 네. 그럼 다 교사? 아시다시피 그렇죠, 교사, 네.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은 네. 네. 굉장히 연금 받아서 행복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연금을 납입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그분들이 연금 많이 받는다고 부러워하시지만 네. 사실상 교사들은 보통 20대 초중반 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맞아. 연금을 납입하기 시작해서 아. 36년을 납입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네. 매달. 36년? 한 달도 쉬지 않아요. 혹시 만약에 아. 뭐 임신을 해가지고 육아를 하려고 휴직하잖아요. 네. 1년 휴직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월급을 안 받으니까 못 내잖아요. 네. 그렇죠. 복직을 하게 되면 네. 1년치 못 낸 거를 다시 더블로 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한 달도 쉬게 해주지 않아요. 정말 억지로 코스네. 억지로. 그렇죠. 근데 그것이 노후에 효자가 돼가지고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돼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교사들에 비해서 이미 10년, 20년을 뒤처져서 준비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기에 최대한 빨리 납입하고 빨리 드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학장님은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 네. 나 많이 늦었지. 그렇죠. 58세인데 아까 어떤 분이 네. 이제 질문해 주셨어요. 59세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냐. 네. 네? 연금을 준비를 안 해놓으셨나 봐요. 그런 네. 질문도 해주셨는데. 물론 일찍 준비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그런데 늦었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건 더 위험한 겁니다. 아, 그리고 연금 그렇지. 상품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네, 네. 뭐 5년, 10년을 내야 되는 연금도 있지만 일시불로 내서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좀 패러다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60세면 연금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네. 학장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지금 50대 후반으로 봐요? 40대밖에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연금 더 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네. 이제는 은퇴 시점도 늦춰야 돼요. 맞아요. 아, 60세에 퇴직하면 40년을 뭐 살아야 되는데 뭐 맞아.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은퇴 시점을 늦추시면서 현역을 좀 오래 하시고 네. 아하. 그리고 준비하시게 되면 훨씬 더 노후에 알찬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뭐 국가가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 나의 그럼요. 은퇴 네. 시기를. 그죠? 네. 어. 아니 그래서 저처럼 되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네. LKYU 홈페이지 혹은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그 사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사전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연금 생활 이런 지금 이 습관이 몇 점인지라는 체크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10점 만점 중에 C점을 스스로에게 주신 분이 한 몇 분 계셨을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았을까? 정답입니다. 네. 한 분도 없으셨다고 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그 사연 중에 간절한 몇 분, 좀 사연을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좀 피드백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사연 지금부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두 아이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군인이라 전역 후 매달 군인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60세까지는 국민연금을 내면 다달이 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거든요. 지금 읽어보니까 남편분이 전역 후 매달 군인연금 받으실 거고 우리 와이프분도 이제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내면 다달이 한 80만 원 정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강사님 다른 연금 더 들지 않아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나 군인 이런 직역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에 있어서는 사실 수혜자인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얼마 받는지 모르시겠지만 뭐 전역하시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실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런데 사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지금 다 세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정부에서도 연금개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40대 주부시면 앞으로 연금 받으려면 최소 20년 후에 받으셔야 되는 건데 네. 그때가 됐을 때 과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지금은 공무원연금도 많이 개혁돼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민연금과 합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마냥 안전하게 또 계시는 것보다는 네.
추가적인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딱 군인이시기 때문에 연금 부분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지금 전화 주신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음. 본인 연금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노후에는 사실 본인 연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독립적인 재정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 들으셔서 네. 내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더 많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부부끼리 연금을 각각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사실 뭐 이 전통적인 우리가 가부장적인 체계에서는 네. 남편이 다 하고 그걸로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뭐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노후에 뭐 황혼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노후에 사실 굉장히 안정되고 중요합니다. 그게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남편 통장으로 들어온 연금을 막 반 빼서 쓰고 이러는 것보다 네. 네. 내 연금은 내 통장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럼요. 네. 그럼요. 그거 너무 괜찮다. 그리고 나이 사실 들어 평생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 예. 괜찮네.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퇴직하면 퇴직금 받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주부들은 고생 안 했나? 똑같이 하셨죠. 주부들은 애들 키우고 양육하고 맞아. 하느라 고생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딱 애들이 크고 나면 네. 애들 키운 것에 대한 퇴직금 받으셔야 돼 원래. 네. 네. 가사노동도. 그쵸.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 퇴직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 정말 스스로 개인 준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네. 또 다른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이제 강의 속에서도 알려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이렇게 네.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니까 지금 개인연금 뭐 들고 있습니다라는 지금 이제 그 문의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 네. 그러면 연금은 한 몇 개 정도 드는 게 적당하다고 강사님은 생각하세요? 여러 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네. 연금을 준비한 제도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죠.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네. 네, 뭐 이건 직장인들만 가입 가능한 거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연금저축, 네 번째가 비과세 연금보험. 이 네 가지가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각각 이 연금별로 제대로 좋은 상품을 하나씩만 제대로 가입하셔도 아하. 충분히 노후 준비는 잘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네. 강사님께서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짝 또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국민연금을 마치 지금 이제 세금 내듯이 하는 이렇게 내는 추세긴 한데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도 뭐 얘기가 조금 약간 힌트가 있긴 했는데 기금 고갈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는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국민연금이 2057년경에 기금이 고갈되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죠. 2057년. 오. 네. 왜냐면 기금이 고갈되는데 그 기금이 고갈되는 원인이 국민연금 공단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너무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내는 사람이 사람은 줄어드는 적고.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기금이 고갈된다고 그러면 연금이 안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정립되어 있는 연금을 가지고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네. 나중에는 그냥 그 해에 필요한 연금을 그 해에 걷어서 나눠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성비 좀 떨어지겠지만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 드리면 네. 지금 연금 받으시는 우리 학장님이나 네. 이런 세대들은 사실 국민연금의 수혜자다. 오. 근데 우리 MC님은 몇 살? 37살. 그렇죠. 열심히 네. 내셔서 네. 우리 학장님 연금 주시는 거예요. 학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연금 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네.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감사합니다. 월급 많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이거를 연금 포트폴리오를 굳이 내가 해야 할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만약에 계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뭐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네, 저는 전문가에게 배워야 할 것이 네. 뭘 해라라는 것을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 하우투를 배우셔서 네. 스스로 하시는 게 좋지. 네. 전문가가 찍어주는 거 한다고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 연금조차. 네. 연금도 이제 투자형 연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 좀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전문가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이드해드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도 지금 연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선택은 사실상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직접 관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럼 요거 16강 들으면 평생 안 들어도 돼요? 요번에 제대로 들으면 연금에 대해서? 그럼요. 왜 주식 공부를 와. 평생 해야 되잖아요. 연금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주식 공부를 평생 한 사람들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아요. 아, 네. 연금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요번에? 연금은 딱 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연금은 이 15강, 16강 딱 들으시면 되고요. 네? 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누구예요? 저예요. 아, 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 16강 들으시면 네. 여러분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다 들으신 모든 연금에 대한 정보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아, 아싸, 그거 너무 좋은데. 찾아볼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네. 아, 그거 완전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들으면 네. 전문가가 옆에 있지 않아도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하, 그러나 네. 결국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아, 실행할 때야 물론 그렇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사연 읽어드렸고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은 학장님께서 한번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읽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저는-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44세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저희 부부 둘 다 수입이 일정치 않습니다. 노후 계획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연금 들기도 녹록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습니다. 네. 아니 잠깐 이거 학장님 이 사연은요. 저랑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프리랜서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고 국민연금 딱 하나 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사전 리허설 때 잠깐 강사님 만나 뵙고 그 강사님이 뭐 들고 있어요? 국민연금이요. 핸드폰 갖고 왔죠. 오늘 하나 가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 사연을 읽으시고는 어때요? 그 퇴직연금이 따로 없다 보니까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되게 이제 고민이 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연금 계획을 짜면 될까요? 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 회사 다니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네. 뭐 네. 상사가 와가지고 괴롭히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정말 때려치고 싶어도 다니고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죽든 좋든 싫든 다녀가지고 20년 30년 다녀요. 네, 자 그러고 나면 퇴직할 때 국민연금 150만 원과 네. 퇴직금 적게는 1억에서 2억 정도를 갖고 나와요. 웬만한 직장인이. 네. 네. 그러면 사실상 노후에 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네, 사실상 내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기도 쉽지 않고 네, 셀프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계시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쯤 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네, 제일 후회하시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것과 네. 퇴직금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드시겠지만 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상품은 네. 고정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납입해도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네. 아 진짜 이거 아, 저도 그럼 몰랐네요. 프리랜서들은 왜 수입이 없을 때는 안 내다가 그렇죠. 수입이 생기면 내다가 해도 연금 오, 관리 할 수 할 있어요? 수 있어요. 우리는 매달 안 내면 저도요. 안 되면서 네. 완전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매달 예. 뭔가 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그렇죠. 오. 국민연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다가 혹시 못 내시는 상황이 발생하면 네.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못 낼 것 같다라면 예외 처리해드리거든요. 그럼 네. 나중에 그래요? 돈 생길 때 추후 납부할 수 있고. 전화하면 되는겨? 그렇죠. 상황이 되시면 다 가능해요. 아, 그 전화하면 되는 걸 왜 전화 안 했을까? 그러게요. 네. 전화했어요? 아, 안 했어요. 아. 네, 특히 해야 코로나, 되겠네요. 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국민연금에서 지금 연기해주는 제도 하고 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도 연기해 주는구나.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네. 뭐 1년에 한 번 내시는 경우도 있고 네. 개인연금은 적은 금액을 꾸준하게 내시다가 나중에 추가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일정치 않으셔도 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찾으시고 강의 들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또 연금이 무슨 뭐 신분을 가리는 건 아니죠. 뭐 자영업, 전업주부, 뭐 취준생 뭐 어때요? 그럼요. 연금은 전혀 관계 없고요. 네. 전혀 관계 아픈 사람도 상관없어요. 네. 아, 보험이 아니니까. 그렇죠. 연금 보험이지만 네, 네. 연금 보험 특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연금은 오래 살면 보험회사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겠네. 그렇죠. 네. 오히려 아픈 사람은 더 많이 받아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 아,
네, 그래서 사실 건강과 큰 영향이 없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고 연금저축이나 이런 상품들은 아예 보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계없이 내가 돈만 있으면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방금 이제 학장님께서 여쭤보셨던 네, 것처럼 네, 네. 오늘 이 두 번째 사연처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주부 다 연금 테크 완전 가능하다는 점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우리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연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9세 49살 싱글맘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저는 54살이 되는데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우려니 연금은 생각할 여력도 없네요. 제 한 달 수입 200만 원으로 연금을 들 수 있을까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난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은 한 달 수입이 지금 200만 원의 싱글맘이면 네. 솔직히 말해서 연금 들을 돈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이럴 때는? 사실 뭐 이런 분들이 200만 원 받으시게 되면 일단 국민연금은 납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국민연금 떼고 받으실 거니까 직장인이시라면.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도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 딱 하셔야 되는 그런 제도 말고도 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나중에 노후에 65세 이상이 되시면 네. 일정 재산이 일정 이하이신 분들은 국가에서 현재 한 달에 30만 7,500원씩 매달 연금을 드리는 제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굳이 연금을 더 준비하라는 얘기보다 네. 아하. 차라리 MKYU의 다른 강의를 들으셔서 오히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내 역량을 키워라 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저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금이 왜 가장 그냥 뭐 이분은 200만 원이니까 사실은 연금 뭐 그래도 나중에라도 아이 키워놓고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 10만 원이라도 그냥 어떻게 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일반적으로 그럼 뭐 월급이 300, 400, 500, 600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네. 연금은 몇 퍼센트 전체의 몇 퍼센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재무적인 것은 네. 뭐 월 소득의 한 20% 이내에서 연금을 가입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그것보다는 내가 노후에 얼마 정도 있으면 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하. 네. 네.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있어도 충분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네. 네. 어떤 분들은 500만 원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케이. 그런 걸 내 생활 수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역산해 가지고 내가 준비해야 될 금액이 나오면 그걸 체계적으로 좀 잘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의에서 어떠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파트별로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 1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 화면 나가고 있죠. 파트 1은 연금 바짝 공부하기. 그래서 1강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강은 연금 준비가 부족한 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3강은 이미 늦었어도 당장 시작해야 하는 세 가지 연금 테크. 4강은 연금 테크 당신의 생각을 전환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거 첫 번째 1강에 대한 이 키워드가 제일 또 궁금한데요. 틀린 지식 버리기,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네. 여기에서는 대충 어떠한 내용이 다루시나요? 네, 첫째 강의에서는 네?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고 이렇게 네. 준비해가지고 얼마 되겠어? 나중에 이게 푼돈 연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100만 원도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100만 원 받아서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 거기에 해당하는 해답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여기 댓글에도 많이 보이시던데 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연금이 아닌 것들. 네. 내가 맞아. 그랬잖아. 네. 나 아까 거의 말씀하셨어요. 반 이상이 그랬더라고요. 착각하고 네. 있었어요. 네.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네. 그렇게 애물단지가 된 상품들을 아하. 내가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네. 거기에 현명한 해결책들 다 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자, 파트 2 한번 가겠습니다. 자, 파트 2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는 연금 본격 활용법. 5강은 고정소득이 있다면 당장 시작해야 하는 연금저축. 6강은 여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금 활용법. 7강은 알아야 더 받지.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치로 늘리는 법. 8강은 이율 5%의 비과세까지 되는 연금 왜 안 드세요? 그리고 9강은 주택연금이 부담스러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학장님은 이 강의 중에 눈에 쏙 들어오는 강의 8번. 키워드가 있을까? 8강 네. 이율 5%의 비과세까지 되는 연금 왜 안 드세요? 이 그러게요. 강의요? 네. 사실 네? 이런 제목이 혹해요. 오 진짜. 예. 근데 실제로 저런 연금이 있어요. 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상품을 연구하다 보면 좋은 상품, 장점이 있으면 네. 반드시 조건이 따라오거든요. 그냥 5%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5%를 드리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네. 거기에 맞으면 이 연금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베스트가 되는 연금이에요. 네. 근데 그 조건을 모르거나 잘못 알았거나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네. 오히려 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네. 8강에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연금 상품들을 여러분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장 좋네요. 좋은 연금 상품들을 네. 알려주시겠다. 네. 그 좋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으로 파트 3 네, 가겠습니다. 파트 3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3는 연금 수령액 늘리기입니다. 10강에서는 옆집보다 더 받지 같은 연금도 더 많이 받는 노하우. 11강은 내가 내 연금 받는데 세금을 왜 내? 12강은 주식하세요? 그럼 연금도 받으세요. 13강은 보험은 들고 또 들면서 의료비 통장은 왜 안 만드세요? 여기서는 10강이 눈에 들어오는데 네. 왜 항상 애들도 옆집 애들이랑 비교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옆집보다 더 받자 같은 연금도 더 많이 받는 노하우. 네. 이 강의에서 살짝 말비글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나요? 연금을 보통 네. 가입하는 거, 좋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에 관심 많으시고 네. 또 아까 학장님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고민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받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연금 받는 방법을 어떻게 받고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연금이지만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10강은 실제로 연금을 좀 계시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 네. 60세가 넘으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꿀팁이 될 겁니다. 아하. 이게 세금 문제니 뭐니를 보면서 다 교차 분석을 해야 설계를 해야 또 연금을 더 맞습니다. 많이 받게 되는군요.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꼭꼭 따지셔야 돼요. 그 우리는 연금은 주는 대로 받는 줄 알았죠. 네, 우리 가서 콩나물 가격도 깎잖아요. 네. 그치 깎지. 저 연금도 제대로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더 달라라고 얘기하셔야죠. 아 그래요? 아. 난 그런 줄 몰랐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파트 4 네.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파트 4에서는 이제 우리 사례별 연금 활용법 14강, 15강은 연금은 실전이니까 유튜브 라이브 Q&A로 진행되는데 14강에서 사례별 연금 활용법 이거는 어떠한 내용들이 대충 이루어진 거죠? 이 사례별로 다 이렇게 활용법을 알려주시는 네, 건가요?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계신데 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다 즉답해드리면서 해드릴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강의 중에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은 답변, 좋은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네.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내가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물어보셔야지. 네? 그냥 내가 뭐 하나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잘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답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게 더 네? 현명한 답을 해드리겠다. 아, 지금 질문 들어오신 분 중에서 네. 제가 무슨 연금이 가입됐는지 자기가 전혀 모르겠대요. 그걸 어떻게 조회할 수 있냐고 물으셨네요. 네, 일단 그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국가에서 만든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있어요. 통합연금 포탈. 네. 네네네. 거기 고객 인증해서 들어가시면 본인이 네. 가입한 연금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내가 가입한 연금이 뭔지를 모르시면 안 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회사에 가입하셨는지 꼭 한번 전화해 보셔가지고 네? 네. 내일 당장 해당되는 서류나 증권을 다 보내달라. 라고 해서 받아서 정리해 보시고 그걸 네. 들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아까 학장님께서도 살짝 말씀하셨지만은 코칭 받으셨잖아요.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미리 받아보신 입장에서? 사실 그 네. 코칭을 그냥 잠깐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네. 어땠어요, 제가? 네, 뭐 걱정스럽습니다. 네, 제가 그 난 연금을 진짜 그렇게 내가 연금을 조금 받을 거라고 네,
저 영상으로 봤어요. 나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200 이하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앉아 계시다가 벌떡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내가 네. 그러니까 그 연금이 아니고 되게 실속 없는 보험들이 몇 개가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설계를 잘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나는 보험이고 뭐고 돈은 뭐 500이건 얼마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만약에 연금으로 지금까지 했었다면 그냥 나중에 노후에 막 500, 600 나왔겠다 싶더라고요. 죽는 그날까지 그 달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얼마나 네. 좋아요. 그 실시간 질문 몇 가지 중에 아까 그 우짜우짜님께서 그 라이브 OT 강의 미니 강의 하실 때 그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으세요. 지금도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몇 가지 또 실시간 질문 안내해드릴 거고, 이분께서는 아까 주부 얘기를 또 하셨는데 주부 기준으로 최대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알려주시나요? 이런 네, 뭐 내용도? 아까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성들을 위한 연금 강의가 따로 있어요. 네, 아까 그래서, 있었죠. 네. 네. 남자들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납제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공단에서 빨리 추납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납제도는 네. 재작년이죠. 2020년 말에 한 네. 번 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전까지는 추납을 무제한할 수 있었는데 네. 너무 많이들 하시고 뭐 강남에서는 일부 재테크로만 활용하고 하시니까 아.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2021년부터는 119개월, 네. 10년 미만만 추납하도록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도가 현재 이제 유지 중이고요. 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없어지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지금 추납에서 도움되시는 분들은 지금 연금 받기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추납해서 혜택 받고 있는데 그렇죠. 정작 우리 MC님이 나중에 연금 네. 받아야 될 나이에 추납제도 없애버렸어요. 어. 그럼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왜 혜택은 다 주고 지금 없애냐?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법은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추납제도 바뀌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저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네. 강의 듣기 너무 늦었나요? 네.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께서 여쭤하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런 분들이 받으셔가지고 네. 같이 듣는 수강생들께 네. 독려해 주시는 거죠. 아. 사례 굉장히 받고 계셔서 받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례. 네. 사실 이게 훨씬 더 주변 분들에겐 동기부여가 되고 네. 이렇게 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연금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연금 받는 것이 네.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정표님께서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제 2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48세입니다. 준비하면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지금 네. 약간 일찍 받고 계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러게요. 아니, 48세 받게 네. 되면 앞으로 한 50년 받으셔야 되는데 네. 네. 지금부터 사실 그 연금 저런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지금 연금 받는 금액도 재투자하셔라. 아, 받는 다시. 금액도 다시 재투자. 그냥 어차피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금액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시 연금에 준비하시면 네. 오히려 60세, 70세에 더 윤택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질문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연금 많이 내봐야 세금이랑 건보료만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강의 때 다 알려드릴 건데 지금 다 물어보고 우리 열전대수분들 이게 콕콕 집어서 강의 내용을 지금 다 이렇게 뽑아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렇게 다 네. 궁금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연금도 세금 내는 연금이 있고 안 내는 연금이 있고 건보료 내는 연금이 있고 안 내는 연금이 있어요. 네. 그걸 내가 알고 준비해야 나중에 저런 불이익이 없어요. 강의를 들으세요. 진짜 이게 오늘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월급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연금 받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연금술사 같으세요. 진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 바리스타 H님께서 30대인데 개인연금 10년, 15년 내년이면 납입 만기되는데 또 개인연금 가입해야 되나요? 네, 벌써 만기하셨으면 일찍부터 와, 가입하신 그러게요. 분이세요. 연금 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예측해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아서 기존 게 어떤 것인지 상품을 봐야 네. 추가로 하실지 아니면 기존 상품을 유지할지를 한번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분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진짜 그 실시간 질문이 네. 정말 많이 올라오네요. 예, 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데 농사를 짓는 농부도 연금 가입 가능하겠죠?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 가능하시고 개인연금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부고 본인 땅이시라면 농지연금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요분 개인연금은 연 400만 원 이내 세제 혜택 66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몇 개를 넣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연금은 네. 여러 개를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네. 합산해서 4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연금에 대해서 툭 찌르면 뭐가 툭 나오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실시간 질문에 또 이렇게 툭 하면 뚝 나오고. 네.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예. 괜히 연금 박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르면 나와요. 그냥 다 술술술술. 오늘 뭐 네. 이렇게 몇 가지 실시간 질문만 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더 기대가 되고요. 네. 연금에 대해서는 이 강의만 들으시면 진짜로 앞으로 연금 강의 따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어쨌든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MKYU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네. 뭐 그냥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디 가도 이런 연금 강의 들을 수 없다. 와. 연금 아, 강의를 안 진짜. 들을 수 있어도 아유. 강의는 들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학장님께서도 네.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연금 강의는 여기저기 저희가 다 이번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또 연금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제대로 탁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연금의 문제를 어디에서 갖고 있는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담했으니 임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머 무슨 연금을 이론으로 강의를 들어? 아니요. 오랫동안 그 필드에서 많은 사람을 상담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강의가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코칭 같은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네 나중에 나이 네? 들어서 월 300 받을 수 있는 코칭 같은 강의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강사님 진짜 감사하고요. 학장님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 do what you